안녕하세요. 교원 더러움 에이스그룹 아마존팀 전국사업자 박혜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스폰서와 파트너십 강의를 마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달리실 준비 되셨죠?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마존팀이라는 이름으로 부모같이, 형제같이 가족적 친분을 쌓아가며 다 네트, 애터지는 애띵띵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브랜드 아실띵도 아니고 장평순 회장님이라는 뒷배기 든든한 교원 바얼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인생 역전의 꿈을 함께 꾸는 우리들은 아,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모인 아마존팀 가족분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들이죠, 하늘에. 그래서 저는 하늘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필연들이 스폰서라고도 부르고 또 파트너라고도 부르면서 형제 사장님들이라고 불리우면서 존칭은 서로 다르게 부르고 있지만 우리들은 아마존 팀이라고 쓰고요. 가족이라고 읽습니다. 이 하늘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들과 끝까지 성공의 로얄 크라운 무대에서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지요. 난 인연에 줄을 끊고 싶다. 난 지긋지긋하다. 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우리는 아마존 팀에서 각자 다른 특성과 성격을 가지고 모였어요. 처음 이렇게. 그래서 처음으로 서로 맞춰가는 과정에서는요.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죠. 이렇게 팀 내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다른 색깔들이 조화롭게 어울리기 위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노력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노력.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가운데서 이렇게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노력하시는 분을 보면서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누가 생각이 나신가요? 저는 갑자기 이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은 스폰서 없이 부모 역할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스폰서 없이 파트너분들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갑자기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인수 그룹장님을 특별 초대해 드렸습니다. 흔히들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들 하죠. 음, 부모와 자식 관계는요, 사랑은 동물도 같은 것 같아요. 원숭이가 이렇게 어미를 쳐다보는 눈에서 강한 신뢰와 믿음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새끼를 쳐다보는 기린도 저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기린 새끼가 이뻐서 쭉 빨고 있어요. 너무 이뻐, 이뻐. 얼마나 이뻐요, 그죠? 새끼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처럼 스폰서와 파트너 사이도 이런 애정이 넘치는 관계집을 만들어야 되겠죠? 사장님, 이 사진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악어가 자기 새끼를 잡아먹으러 입에 넣었어요. 먹으려는 걸까요? 보세요. 이빨하고 잇몸에 피가 잔뜩 묻어 있어. 벌써 한 마리를 꿀꺽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사진은요, 어미 악어가 새끼 악어를 입 안에다 넣고 다른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사진이래요. 그렇게 보니 뭐 새끼는 되게 편안해 보이긴 해요. 그죠? 하지만 전 이빨과 잇몸에 묻은 피를 보고선 뭐를 했냐면 색안경을 꼈습니다. 선입견. 내 맘대로 생각하고 판단했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비즈니스에서 선입견, 선판단은요, 정말 국물이에요. 부모 자식 관계처럼요, 스폰서와 파트너 사이는요,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됩니다. 스폰서를 색안경 끼고 보면서 나를 통해서 이득을 챙기려는 거야. 이 스폰서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스폰서가 너무 무서워. 제가 처음 비즈니스 할 때 너무 흥분해서 테이블 미팅에서 큰 목소리로 비전 전달을 하니까 눈이 무섭다고 그런 소리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어디 무서운 사람인가요? 전 세상에 정말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맞지요? 그렇게 다들 느끼시고 계시지요? 전 또 파트너를 색안경 끼고 보면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나랑 안 통할 것 같아. 이렇게 의심하면서 색안경 끼지 말아주세요. 물은요, 건너봐야 알고요.
사람은 겪어봐야 합니다. 너무 사람이 좋은데 저처럼 나쁜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색안경은 지금 얼른 벗어버리세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이뻐 보이실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봐주셔야 돼요. 색안경은 벗어버리고 상대에게 담긴 소통을 해야 되는 사이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하는 비즈니스가 아닌 요원더른 팀 비즈니스입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예의를 지켜주셔야 해요. 첫 번째 사진 보세요. 큰 대형견이 고양이가 정수기를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몸으로 지탱해주고 있어요. 개와 고양이의 뭐예요?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죽이는 팀워크이네요. 그죠? 그리고 개는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리더감인 것 같아요. 이 개를 캐스팅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옆 사진 학생이 인사하니까 큰 트럭도 예의 바르게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하고. 역시 동방예의지국 우리나라 트럭이에요. 트럭도 이렇게 예의를 지키는데 우리도 스폰서와 파트너에 대한 예의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팀워크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은 의외로 어떤 부분이면 사소한 부분이에요. 정말 소소하고 사소한 부분에서 팀워크가 깨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의만 잘 지켜주셔도요. 사소한 갈등에 오해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기본적인 예의 중에 제일 중요한 걸 존칭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 우리 비즈니스 누구랑 시작하게 되나요? 가족, 친한 지인, 친구 시작하게 되잖아요. 이들과 함께 시작하니까 서로 어색한 스폰서님, 사장님 존칭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뭐 사업하자고 큰거 몰아보자고 스폰서에게 전달받았고 파트너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럼 우린 사업자답게 그 전에 호칭들을 의식적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저도 제 지인들과 시작하다 보니까 쏙맘, 해수가, 언니 이러한 호칭으로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더오름 사업이 우리끼리 지인들끼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개그가 펼쳐지면서 지인이 아닌 타인들을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파트너분들을 모시게 돼 있습니다. 그때 파트너분들을 시스템에 모셨는데 스폰서에게는 옥경아, 파트너에게는 수정아, 윤정언니 이런 호칭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타인 파트너분들께서 우리들의 사업을 빅피처 그리는 빅사업으로 봐주실까요? 얘네 소꿉장난하네. 소꿉장난하는 비즈니스로 보시게 되실 겁니다. 그럼 어느 분들께서 우리 팀과 함께 하고 싶겠어요. 그죠? 성공을 함께 해보자고 모신 지인 파트너분들께 왜 존칭을 써야 되는지 꼭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고요. 두 분부터 의식적으로 호칭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디서 연습할까요? 카톡방에서 먼저 연습해 보세요. 누구누구 스폰서님, 누구누구 파트너님, 굿모닝입니다. 이렇게 카톡방에서 연습해 보세요. 처음이 어색하지. 의식적으로 자꾸 호칭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요. 이것 또한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또 호칭이요. 뭐, 안 보이는 곳에서도 해주셔야 돼요. 스폰서에 대한 존칭이 없이 김미경 스폰서님이 안 계신다고 김미경이 시간 내준다는데 어떻게 할까? 윤호경이 보상 플랜 강의해준다는데 박혜숙은 자꾸 왜 자꾸 단소리야. 뭘 자꾸 하재. 만나러 온다 그러고. 이렇게 스폰서들이 대한 존칭도 없이 파트너분들에게 전달하고요. 파트너분들에게는 사장님이란 존칭 없이 예의 없는 언행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내 파트너들도요. 똑같이 복제돼서 똑같이 따라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어쩜 나랑 처음에 사업할 때랑 똑같냐? 그러면서 느끼실 때가 와요. 아, 스폰서가 사람 없는 곳에서도 존칭을 안 하면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복제가 됩니다. 우린 정말 어떤 사업이냐면 복제 사업이에요, 복제. 정말 무서운 복제 사업입니다. 콩 심은데 뭐가 나나요, 사장님? 콩 나죠? 절대 팥은 나지 않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요. 우린 월 사업 발전을 보는 빅비즈니스예요. 빅비즈니스. 어떤 비즈니스? 빅 비즈니스.
그런데 빅비즈니스 하는 사업자답게 서로 간에 존중하는 예의를 갖춰주세요. 우리 사업은 어떤 사업이 아니라고요? 소꿉장난 아니에요, 우린. 소꿉장난이 아닌 빅비즈니스이니까 존중 꼭 지켜주십시오. 존중 지키실 거죠? 제가 물어볼게요. 나에게 스폰서란 어떤 존재일까요? 지금부터 눈을 지그시 감고요. 나에게 처음 더오름 사업을 알려준 스폰서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는 그 스폰서님들이 더오름 필드에 안 계실 겁니다. 그 안 계시는 그 얼굴이 떠오르면서 막 짜증이 나고 막 못 도와줬어. 막 미우신가요? 지금 필드에 함께 뛰어주진 않지만요. 나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고마운 사람. 스폰서가 없었으면 교원 더오름 지금 상위 1% 글로벌 타이밍에 정보가 아닌 몇 년 뒤 남들 다 알고 있는 상식일 때 알게 됐겠죠. 고급 정보만 준 것만이라도 참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 사업은 나부터다 생각하시고요. 첫 사업 시작했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준 그 감사한 그 스폰서님의 첫 모습만 오래오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사장님들께서는 아, 내 스폰서가 땡땡땡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스폰서가 내 스폰서였으면 좋겠어요? 음, 인성도 갖추고, 음, 태도도 예의 바르면서, 외모도 깔끔하고, 파트너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또 리크루팅을 너무 잘하는 능력도 뛰어나고요. 또 혼자 시스템을 기획하는 주도적인 사람이야. 거기에 경험치까지 높아.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정말 잘 펼쳐줄 수 있는 스폰서가 나에게 많았으면 좋겠죠. 그럼 우리들은요, 우리 파트너분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스폰서가 되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난 파트너에게 땡땡땡 이런 스폰서가 되어야겠다.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바로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어떤 스폰서가 되고 싶으세요? 전 신뢰받을 수 있고요. 진심으로 소통하며 솔선수범하는 스폰서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제가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낼게요. 바로 채팅방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정답. 사장님들, 퀴즈예요. 어떤 스폰서와 사업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A 스폰서는요, 이렇게 업무 능력, 즉, 리크루팅 능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파트너에게 공감대 능력은 뛰어나고요. 어, 또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B의 스폰서는요, 업무 능력은 최고야. 근데 공감대 능력은 좀 떨어져요. 그리고 좀 차가운 사람, 일명. 네 가지가 없어, 네 가지. 4가지. 4가지가 없는 스폰서. AP. 어떤 스폰서랑 일하고 싶으신가요? 정답을 바로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선물은 아시죠? 저의 마음입니다. AP. 좋은 장점만 합쳐서 있는 스폰서하고 일하고 싶으시다고요? 거의 다 A 스폰서님이라고 올리셔주셨네요. 서수정 사장님. 박혜숙 스폰서님. 정답이십니다. A, B 같이 뭐 장점만 있는 스폰서랑 일하고 싶으면 근데 이렇게 완벽한 스폰서는 몇 분 안 계십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런 스폰서는 어떠세요? 무엇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스스로 배우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스폰서. 있어야 하는 자리에 늘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스폰서. 어떠신가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좋겠지만, 완벽하면 정말 좋겠어요. 그죠? 근데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는 스폰서. 함께하고 싶지 않으세요?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채우시면 되냐면요. 아마존 팀, 온라인, 뭐 이런 나방이나 오프라인 시스템 안에서 사업 설명, 보상, 매그,
마인드에서 팀빌딩까지 모든 걸 가르쳐 주니까 시스템 안에서 파트너분들과 함께 노력하시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파트너분들께도 큰 신뢰를 쌓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스폰서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파트너분들이 원하는 스폰서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하는 스폰서가 되어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시스템 안에서 노력하다 보면 우린 사업적으로 하나라도 도움 줄 수 있는 스폰서로 성장하겠네요. 아마존 팀에서요, 팀 미팅을 에베레스트산 정상으로 팀 미팅을 하기로 파트너분을 모시고 등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분의 파트너분들께서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등반하신다고 오셨어요. 신발은 슬리퍼를 신고요. 랩트는 안 입고, 식량도 무겁다고 몇 가지 빵만 봉투에 챙기셔서 딸랑딸랑 오셨단 말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을.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건데. 여러분께서 이분들의 스폰서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등반하려고 팀미팅 참여하라고 오신 것만이라도 너무 감사해요. 시간 내주셔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도와드릴 테니 우리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가서 다 팀미팅 해요. 감사합니다. 하실 건가요? 슬리퍼 신고? 아니면 파트너분들께 이 복장과 이 식량으로는 얼어 죽든지 굶어 죽을 겁니다. 등반은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말리실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소중한 파트너 팀미팅 갔다가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를 해야 되냐면 다시 따뜻한 옷 입혀서 식량도 함께 준비해서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하시도록 해드려야죠. 그죠? 교원 더얼음 사업도 성공이라는 정상을 향해 출발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스폰서는요, 사람만 좋은 스폰서 말고요, 사람도 좋은 스폰서가 되셔야 됩니다. 파트너 눈치 보면 내가 다 해줄게가 아닌 준비가 안 되면 총칼 맞고 다 쓰러진다고 그런 정상에까지 오르기 전에 포기하게 된다고 시스템 안에서 배우라고 파트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명령과 지적질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명령하고 지적 이런 지적질이 아닌 충분한 이유를 소통하셔야 돼요. 소통. 소통으로 나누신 뒤 태도이든 학습이든 다 습득시키셔서 어떠한 충파를 맞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든든한 갑옷을 입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스폰서입니다. 우린 사람만 좋은 스폰서 말고 사람도 좋은 스폰서 함께 해요. 저도 처음에 파트너분들에게 무엇을 지적질하는 것 같고 부탁하는 것 같아서 파트너분들이 기분 언짢으실까 봐 내가 하면 되지. 말 안 하고 넘어간 적도 있었는데요. 이건 자식, 파트너에 대한 부모, 스폰서의 직무유기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셨죠? 직무유기 하시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사람도 좋은 스폰서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사람도 좋은 스폰서죠. 능력도 갖추셨고. 그리고 우리는 스킨십 사업이에요. 진심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소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파트너에게 나의 역할이란 무엇일까요? 겁내고 작게 이렇게 여린 힘없는 파트너의 손을 꽉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꽉 잡으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파트너의 생각들을 공감해 주시고요. 또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그에게는요, 처음 다가와준 스폰서가 나의 평생 은인이란 느낌이 들고요, 인연이 됩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처음으로 다가와 줬으니까. 그죠? 그리고 파트너에게 사업 진행하면서 나의 이야기, 나의 경험담을 전달해 주십시오. 잘 됐던 일이든 잘 안 됐던 일이든 나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세요. 간접 체험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용기. 간접 체험으로. 전 이렇게 사장님 제가요 다단계 한다고 아이들 학부모들한테 떠들며 다녔잖아요. 다단계 하는 여자라고. 전 그때
당당했어요. 혜택 전달하는 교원 들음이 너무 좋아서 저 다단계 하는데요. 어떡하면 교장실 가서도 그랬어.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학교 학부모들이 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 그 뒤부터 좀 있어 보이라고 다단계라는 멘트보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한다고 멤버십 비즈니스, 대기업 비즈니스 한다고 전달했어요. 이렇게 나의 실수담도 이야기를 전달하세요. 그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겠죠? 부족한 부분도 얘기해 주시면 공감대가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또 그래도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상위 업라인, 또 경험치가 더 높은 스폰서님들께 부탁드려서 내 파트너 속성 가입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파트너가 또 주인공이 되면요. 일을 또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주인공에 만드는데 집중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이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모두 흥미를 느끼거든요. 어. 그런 파트너에게 이런 파트너에게 이런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요, 우리. 그러면 나에게 파트너란 어떤 존재일까요? 나에게 성공의 용기를 선물해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파트너는. 파트너에게 전달했을 때, 이들 파트너가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으면, 지금 잡아주었기에 우리들은 교원 더은 비즈니스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성공이라는 걸 할 수 있겠구나 하며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고마운 분들이죠, 고마운 분들. 이분들이 안 계셨으면요, 우린 아직 시작조차 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존재감만이라도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우리도 초심으로 돌아가 그때 설레임을 되새김질 해보면서 파트너를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욕심쟁이. 우린 욕심쟁이야. 이게 있기만 해. 뒤 옆에만 있어도 존재감이라 너무 감사한데 내 파트너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 파트너가 땡땡땡이면 좋겠다. 어떤 파트너였으면 좋겠나요? 실시간에 올려주세요. 저는요, 내 파트너가 김미경 사장이시면 좋겠다. 와! 우리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고 힘이 불끈불끈 행복하시죠? 그럼 나도 스폰서에게 김미경 수장님 같은 파트너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자세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폰서님들께서는요, 파트너가 언제 제일 고마운 파트너로 느끼시는지 알까요? 느끼실까요? 노력하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더욱더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또 핑계 없이 온 오프라인 시스템에 시간 내서 셀프 참여하시는 분들, 셀프 참여. 오늘 라방에도 정말 100명이 넘는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예, 영광입니다. 김미경 스폰서님. 제가 영광입니다. 제가 핑계 없이 이렇게 셀프 참여하시고 단톡방 활동도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시는 분들. 노력. 모습만 봐도 스폰서님들은 감동이에요. 정말. 또 이런 분들. 자꾸 전화하셔서 이것도 궁금하다, 저것도 궁금하다, 관심 가져주시고 물어봐 주시는 사장님들은 사랑입니다. 진짜. 스폰서에게 먼저 전화 주세요. 그리고 배우셔서요. 도움 줄 수 있는 스폰서로 성장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당연히 모르는 게 많으니까 스폰서에게 자주 전화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분들 계시죠? 단톡방에 눈팅만 하시다가 아유 정신없어. 또는 톡방이 너무 많다고 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사장님들 톡방 많죠? 그 톡방들 잘 들여다보세요. 나에게 월 4억 8천을 가져다 줄, 연금성 소득을 가져다 줄 우리들의 인생 역전을 해준 톡방은 무슨 톡방일까요? 아마존 톡방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아마존 톡방에서 미래를 함께 설계하셔야 됩니다. 이 톡방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노력하시면서 뭐 꿋꿋하게 뭐 댓글이 안 달아줘도 꿋꿋하게 사장님들을 알리시다 보면요. 그동안 나도 모르게 톡방의 주인공이 되어 계실 거고요. 톡방에서 재미를 느끼실 겁니다.
그 톡방에서 재미있어 하시는 주인공의 모습이 되시면 그 파트너도 내 스폰서가 뭐 지켜봐 주시면서 응원해 주실 거예요. 응원 열심히 해주실 거고. 이렇게 단톡방의 주인공이 되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시스템 장소가 너무 멀어요. 등등. 핑계 도는 모습이 아닌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 정말 사랑스럽죠. 노력하는 모습. 또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는요. 첫 단추를 정말 잘 끼워야 됩니다. 잘못 끼우면 어떻게 돼요? 다시 풀어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되잖아. 그러려면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색안경을 끼고 판단과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비판, 평가 하지 마셔야 돼요. 이제 막 시작한 사장님들의 스폰서도요.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또 이 비즈니스가 얼마 안 됐잖아. 이제 횟수로 3년 됐는데 얼마 안 됐어 다. 또 시작해서 투잡으로 필드 경험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투잡으로 쓰리잡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런 선생님들 많으세요. 근데 스폰서가 뭐 이런 것도 몰라. 뭐 이렇게 태블 미팅도 잘 못해.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 있죠. 신규 사장님들 그래요. 우리 지금 아마존 팀에는 안 계시지만 신규 사장님들 잘 모르고 본인들이 필드에 나가셔서 직접 해보세요. 살면서 누군가 앞에서 설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분들도 노력 중이고요. 노력. 색안경 벗고 기다려주면서 이분들에게 뭘 해주시면 되냐면요. 우리 아마존트는 격려해주세요. 조금 부족했었어도 훌륭하십니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아니면 사장님께서 답답하시면요.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스폰서에게 요청하지 마시고 직접 배우셔서 필드 뛰시면 돼요. 스폰서도 파트너도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또 누군가는요. 테이블 미팅이 약하면 공감 능력이나 비전 전달은 정말 뛰어나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각자의 탤런트가 다 다릅니다. 또 근데 또 스폰서의 단점을 자꾸 부각시키려 하지 마시고요. 그 스폰서의 장점을 먼저 찾아봐 주세요. 먼저 찾으려고 노력해 주세요. 장점을 찾고 수면으로 띄우셔야지 스폰서의 단점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그 스폰서에 대해 잘 모르는 나의 파트너분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우리 색안경 있잖아. 선판단하셔서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 신뢰는요. 한 번 무너진 신뢰는요. 2배로 노력을 해도 신뢰 회복이 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배의 노력이 필요하니까 비판적인 평가하다가 내 모습을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신뢰 무너뜨리지 말아요, 우리. 꼭 더러움이 아니어도 사람 관계에서는 정말 신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가 그렇죠. 파트너는 다식이라고 했잖아요. 다식. 다식은 어때요? 털이 들어야 또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 알고 효도합니다. 효도. 파트너분들 잘 모르시죠. 음. 그리고 스폰서나 파트너나 네트를 안 해봐서 네트의 관계십을 해보지 않아서 고의가 아닌 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진짜 잘 모르셔서 부족해서 실수하시는 거니까 또 다듬어지는 과정이에요. 스폰서님들, 파트너님들 비판 평가는 스탑.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다 훌륭한 사람으로 스폰서가 되고 파트너가 돼요. 파트너분들도 그의 자식을 낳아 파트너가 되면 또 스폰서 입장을 다 알아주는 날도 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해요? 우리 키울 때 많이 기다리시죠? 우리도 부모가 되어야 부모 마음 알듯이 기다려주는 것도 이덕입니다. 이제 막 사업 시작하신 스폰서 파트너에게 그 말 한마디에 서운해하지 마시고 함께 소통으로 노력해 주세요. 우리들 사업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난다. 아니죠.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에서 말 제일 잘하는 유재석 사장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유재석 사장님이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래요. 상대는 자꾸 앞으로 사업의 방향성 대해서 가이드를 잡아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요. 자주 자꾸 과거 이야기 또는 장평순 회장님처럼 사람 이야기를만 한다면 과거 이야기나 사람 이야기를 해. 비전 방향성을 원하는 사람한테. 이러면 공감대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죠? 하기 쉬운 말보다 알아듣게 쉽게 이야기하랍니다. 또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대요. 적. 남의 이야기 귀담아 안 듣는 분들 계시죠. 스폰서님들의 조언이나 파트너의 요청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본인들의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 상대는요, 알아요. 그 대화 속에서 진솔함이 묻어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소통을 끊고 대화를 거부하는 일이 생깁니다. 듣는 귀를 가지고요, 상대의 말을 많이 들으면 내 편이 많아진대, 내 편. 말하기보다 상대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내 편 많이 만드세요. 이거 많이 공감들 하시죠? 뭐 교감처럼 이거 아니어도 그죠? 칭찬에 발이 달려 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 남 탓하며 꼭 남 험담을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자존감이 낮고 상대에게 관심을 끌려는 욕망이 많으신 분들 남 탓을 잘한다네요.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에요. 스스로 자존감 낮은 사람 만들지 마시세요. 없죠? 우리 아마존 팀에는 자존감 낮으신 분들. 다 자존감 높으신 분들만 있잖아요. 그죠? 상대는 남의 일에 크게 관심도 없는데 자꾸 화제를 타인으로 돌리면서 자꾸 남 탓하면서 헛뜯으며 말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더라고요. 남을 탓하는 손가락 외에 나머지 손가락은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날개를 달고 돌아와 험담은 전달된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고 말의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허물을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하셔야 됩니다. 또 사람이 듣다 보면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정말 들은 얘기 많죠, 우리들. 그죠? 들으면 많이도 들어주기는 해야 되니까. 근데 들은 이야기 중에 참 불편한 얘기, 나쁜 이야기, 뭐 헌담을 들었어도 그냥 그런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뭐래요? 유재석 사장님이 허물은 덮어주래요. 허물은 덮어주고 넓은 마음으로 덮어주시고 칭찬은 자주 해주십시오. 당신의 입술의 30초가 이 진짜 짧은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해주십시오. 저는 스폰서님들에게서 무슨 말을 들을 때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무슨 말을 들을 때가 제일 좋을까요, 제가? 저는 이 말이에요. 든든합니다. 이 말 들을 때가 정말 설레요. 제가 얼마 전에 윤석경 스폰서님하고 소통을 했는데 저한테 든든하대요. 그래서 저는 많이 설레었습니다. 음. 또 파트너분들에게서 무슨 말을 들을 때가 제일 좋은지 아세요? 무슨 말일까요?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저는요 정말 많이 행복해요. 단톡방에 제가 파트너 후원 갔을 때 그 업라인 사장님들께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단톡방 글 한마디가요.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스폰서님들, 파트너님들, 제가 듣고 싶은 말이니까 꼭 기억하셔서 자주자주 해주세요. 저희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사업. 좋은 말도 정말 많아요, 우리. 음. 그리고 저희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 스폰서, 파트너 서로 탓하지 말아요. 다름을 인정하십시다. 뭐래요? 다름을 인정하세요. 우리들이 개구리와 개구리 새끼가 또 풍뎅이 새끼 애벌레가 왜 엄마하고 새끼들이 다르지? 너네 왜 다른 거야? 이렇게 따지지 않잖아요. 심플하게 우리들은 얘네가 나하고 다르구나. 엄마하고 새끼가 다르다고 막 뭐 짜증내고 싸우고 그러지 않잖아. 그죠? 다르다고 인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하다 보면 성별, 나이, 뭐 학벌 모두 다른 구성원들로 팀이 구성되면서 뭐 세대 차이도 느낄 수 있고요. 세대 차이. 그런 세대 차이로 인해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냥 나와 다르다고 인정하시면 돼요. 다름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뭐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인정하고. 서로 다른 스타일이 서로 다른 스타일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정말 가장 효율적인 팀워크가 일어나요. 다 내 탓이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생각하면 돼요. 자꾸 처음에는 억울할 수 있어요. 자꾸 내 잘못도 아닌데 자꾸 잘못이라고 하니까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내 탓이다 하는 게. 내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그 상황을 그냥 인정해 주세요. 그 상황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내 기준으로 나만의 잣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다름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개구리하고 올태양하고 다르잖아. 그죠? 아마존팀 꿀몬인 다짐이죠. 전 이 글이 너무너무 좋아요. 스폰서는 나에게 교원 더러움을 통해 인생 역전의 기회를 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파트너는 존재감만으로도 감사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내가 교원 더러움에 미친 시간만큼 100만 원을 10만 원처럼 쓰게 해줄 나의 감사한 삶을 만들어준 고마운 스폰서님, 감사한 파트너님 사이에는 지켜야 할 문제가 있어요. 금전 문제, 애정 문제, 이건 말 안 해도 아시죠? n분의 1 문화. 저희는 각자 사업하는 개인 사장님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사업자답게 시스템비, 회식비, 캠프비, n분의 1 문화가 있어요.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나오네요. 부정적인 말과 행동. 더오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정말 꼭 지켜야 되는 거죠. 불평, 불만이 입이 아닌 늘 감사함을 표현하는 입. 짜증 섞인 가식적인 미소가 아닌 진심이 묻어나는 밝은 미소의 소유자. 아마존 팀 가족분들이 최고이십니다. 제가 저희 이걸 준비하면서 저희 아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부모 자식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 것 같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창조자와 창조물 관계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네. 자식은 창조물인데 자식을 잘못 키우면 세상에 뭐가 돼요? 빛이 아닌 잘못 키우면 어둠이 됩니다. 창조물을 잘 키워야죠. 창조를 잘해야 돼. 그것처럼 스폰서와 파트너십이 엉망이라 복제가 잘못되면 잘못된 창조물이 나오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색안경을 어, 색안경을 끼고 늘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험담하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탓만 하는 마인드에 배움의 자세는 노력도 없으면서 복제된 창조물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안 되겠죠. 이렇게 무식한 창조물을 만들고 싶지는 않으시죠, 사장님들? 신의 잘못된 창조물이 있습니다. 켄타우로스 그림이에요. 이들은 상체는 인간이고요. 하체는 말의 모습, 반인반마의 모습으로 신화, 제우스 신의 잘못된 창조물입니다. 우리들의 복제된 파트너분들이 잘못된 창조물이 돼서 사람이 아닌 이런 반인반마의 모습으로 창조가 되면 안 되겠죠. 모자 관계처럼 서로 겸손하며 배려하는 진솔된 소통의 스킨십을 함께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시스템 안에서요, 나부터 복제하시고요. 나부터 복제하시고 시스템 안에서 저희 파트너분들에게 복제시키시면 됩니다.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스폰서이기도 하면서 파트너인 저희들은요, 스폰서십, 파트너십 제대로 마인드 장착하시고 파트너분들께 제대로 복제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잘못된 복제의 창조물은 사장님 사업이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을 쌓게 될 수도 있어요.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팀빌딩을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면 겉은 화려하나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을 쌓고 싶으세요? 이게 기네스북에 정말 화려하죠? 기네스북에 기재된 모래성이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도덕적 인성과 성품은 스폰서와 파트너,
끈끈한 관계십을 어떻게 해요?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야.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기본적인 겁니다. 또 천둥, 번개, 폭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팀빌딩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도덕적 인성과 성품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스폰서와 파트너십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내용이 꼭 부처, 하느님을 복제하라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다 참으래, 그치? 아, 근데 스폰서는 파트너를 부모처럼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파트너는 자식처럼 색안경 벗고 스폰서를 신뢰하며 믿고 따라와 주세요. 저도 처음 튼튼한 팀빌딩을 위해 집안을 다지는 기초공사를 지인들과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파트너이면서 스폰서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윤석경 스폰서님께서 제가 하루는 아주 짜증 섞인 말투로 스폰서님께 따졌어요. 아니 스폰서님 도대체 내 스폰서가 무슨 죄라고 함께 돈 벌자고 하고 먼저 선점한 것 뿐인데 왜 참으라고만 하냐고 따졌더니 우리 판사 윤석경 스폰서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재밌네요. 채팅창에 올리라는 거. 저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장님, 제가 언제 참으라고 했어요? 품으라고 했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참으면 언젠가는 참았던 게 폭발합니다. 참는 게 아니고 품으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나이도 어린 스폰서가 뭐 제가 색안경을 꼈던 거죠. 뭐 가르치고 하는 거야. 언니를 가르치려고 하네. 이러면서 색안경을 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 그 뜻을 알겠더라고요. 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래요? 품는 거라네요. 다들 아셨죠? 스폰서도 품어주시고요. 파트너도 품어주십시오. 저희 강의 내용 중에 우리 윤석경 스폰서님께서 자주 출연해 주시네요. 이렇게 파트너를 밤낮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이분을 색안경 끼고 본 적이 있었는데요. 뭐 자꾸 아이 실수를 하면 아이도 어린데 나보다 자꾸 저희를 조용히 불러요. 조용히 불러갖고 나의 실수를 뭐 지적하면서 가르친다고 했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파트너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스폰서 역할을 최선을 다한 건데 그때 저는 아 이놈의 색안경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그분이 그때 스폰서에 대한 역할 직무유기를 하셨다면 나한테 좋은 얘기만 해주셨다면 전 지금 리더로서 성장을 못했겠죠. 참 감사한 존재갑니다. 스폰서 역할 직무유기 안 해주신 우리 윤석현 스폰서님 감사해요. 지금은 개인 사정으로 쉬고 계시지만요. 다시 필드에 나오셨을 때 제 파트너분들께서 우리 윤석경 스폰서님을 잘 모르시는 사장님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자주 나오시나 봐요. 우리 윤석경 스폰서님께서. 나중에 나오셨을 때 어색하지 않으시려고 자꾸 이렇게 출연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스폰서님도요. 각자 개인 사정들로 필드에서 함께 못 해주는 스폰서님도 계시고요. 필드에서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 김미경 스폰서님처럼 미친 듯이 뛰고 계신 스폰서님도 계십니다. 또 파트너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따라와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조금 속도가 늦는 파트너분들도 또 기다려줘야 되는 파트너분도 계실 겁니다. 이 모두 존재감만이라도 감사하고 고마운 존재감이시니 마음의 눈, 마음의 눈으로 이쁘게 봐주시고요. 거울은 사업은 나부터 사업이다. 인지하시고 나만 잘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스폰서와 파트너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초심에 그 마음, 그 설레였었던 그 모습만 생각해 주세요. 이쁜 마음으로 봐주시고요. 또 우리 아마존 팀에 이쁜 안목을 가지시는 아마존 팀 가족분들이셨잖아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아마존 팀 가족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존 팀 라이브 방송 스폰서와 파트너십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믿습니다. 교감 발음이 최고입니다. 아마존 팀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스폰서하고 파트너십이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